네, 지금부터 2019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용국 환경기술처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신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각 사업 담당 팀장님들께서 2019년도 신규과제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장외에 마련된 상담 데스크에서는 신규과제 신청 관련 상담이 진행 중에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이틀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층 대강당에서 13시 30분부터 현재 공모 중인 환경 R&D 신규 사업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1월 10일 목요일에는 생활환경 분야, 1월 11일 금요일에는 자연환경 분야의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며 이번 주에 공고되는 그 미래환경 분야에 대한 설명회는 현재 18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용국 환경기술처장님의 인사 말씀으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처장 김용국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남아주시고 오늘이 통합설명회 3일차의 첫째 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이 환경부 사업에 대한 소개가 마지막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앞단에서 들으셨던 이제 중기부나 산업부 R&D에 비해서는 관심이 조금 좀 적겠지만 그래도 환경부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남아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전단에서 아마 들으셨던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제 산업부나 중기부 R&D하고 환경부의 R&D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부 R&D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환경 규제를 서포트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환경 건강을 보호하는 그런 R&D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고 싶은 R&D라기보다 꼭 해야만 하는 R&D를 환경부에서는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급적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세 분의 팀장들이 여러분들께 또 각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환경 R&D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21개 사업에 예상 규모로는 약 2,0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신규 과제로는 약 80여 개 과제 500억 원 정도의 신규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세먼지라든가 살색 문제, 그다음에 화학사고 등의 약 145억 원의 신규 예산이 지원이 되고 도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즉 생활 폐기물 재활용이라든가 도시 생태계 기능 강화 이러한 분야에 약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환경 산업의 혁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생태 모방, 또 상하수도 혁신, 지능형 도시 수자원 관리 사업 등의 약 한 230억 원 정도의 신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기술원 담당 팀장님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아까 안내자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 사업에 대한 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생활 분야, 그다음에 자연 환경 분야에 대한 공고가 나 있고 이들 사업에 대한 설명은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에 거쳐서 저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세부 RFP에 대한 상세 설명 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특별히 또 관심이 더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저희 기술원에 오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저희 기술원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국가통합공고 사이트 NTIS에도 공고가 돼 있고 그다음에
환경부 홈페이지에도 공고가 되기 때문에 세부 내용들을 또 다운받아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국가의 자연환경과 국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 기술원 임직원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연구자분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R&D 특히 환경 R&D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이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김용국 처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올해 추진 계획에 대하여 사업 담당 팀장님들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대상 사업은 19년도에 신규 과제가 포함된 총 13개 사업이며 발표 순서는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미래환경 분야 환경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미래환경기술팀 김동은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기술원 미래환경기술팀장입니다. 저희 환경기술개발 사업은 저희 원에서 이제 3개 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된 미래환경기술팀 4개 사업 36개 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글로벌탑 기술 사업부터 해서 환경시설 재난 R&D까지 이렇게 4개 사업 36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옆에서 이제 전문위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기술 개발을 통해서 환경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 브랜드화를 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6개 사업단의 사업단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이 되겠으며 사업 예산은 정부 출연금 총 6,976억 원입니다. 올해 이제 추진 방향은 4차 산업혁명 및 미세먼지 온실가스 대응 기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은 6개 분야 486억 원이 되겠으며 신규 과제는 17개 과제 125억 원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원 재활용 사업단이 5개 과제, 합해수 고도 처리 사업단이 5개 과제, 친환경 자동차 사업단이 5개 과제, 그다음에 난시오토 온실가스 저감 사업단이 2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듯이 이제 2020년 종료되는 사업으로 올해가 이제 마지막 신규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이제 추진되는 과제는 모두 이제 2년 과제고 남은 기간 동안 성과 창출을 위해서 모두 이제 실증화 과제로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과제를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용자원 재활용 사업단 5개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용자원 재활용 사업단 과제는 이제 대상 폐기물이 다를 뿐 대상 폐기물로부터 유가 자원을 해소하고 재활용하는 내용은 이제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폐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로부터 유용자원 선별 해수 상용화 기술 실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증 파일럿 1.2톤 규모를 활용해서 폐하드 디스크로부터 PCB 기판을 자동 해체 해소하고 하드 디스크를 파분쇄해서 히토류가 포함된 네오디움계 자석을 파쇄 선별 해소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년간 18억 내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리튬계 1, 2차 폐혼합 전지로부터 유가금속을 해소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해외 현지에 하루 4톤 규모의 실증 파일럿을 구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배터리나 충전지로부터 코발트, 망간, 니켈, 리튬 등을 해소하고 그리고 이제 폐전지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 물질들을 무해하는 기술이 유해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폐 LED로부터 유가금속 및 유해 물질을 무해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루 1.2톤 규모 파일럿을 통해서 유용금속인 구리, 은, 금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폐LED에 함유된 유해 물질, 그러니까 비소 같은 것들을 무해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술은 텅스턴계 폐자원으로부터 마찬가지로 텅스텐과 코발트를 해소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톤 규모의 텅스텐 폐자원 재활용 기술을 통해서 그 텅스텐과 코발트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하루 60kg의 그 텅스텐 코발트 화합물 제조 실증 파일럿을 통해서 그 고순도 그 화합물을 제조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재활용 사업단 마지막 과제는 그 초고압선에 사용되는 그 피복, 그 전선 피복용으로 사용되는 XLP를 재활용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선용 폐 XLP를 분리 및 탈각유할 수 있는 하루 3톤 규모의 실증화 설비를 구축해서 이 재료를 원료화하고 자원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기술은 이제 하폐수 고도 처리 사업단에서 추진할 5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그 아나목수 공정을 이용해서 하수 메인스트림 내에서 그 질소를 제거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하루 50톤 이상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실증 플랜트를 구축해서 그 질소 제거 효율을 질소 제거 기술을 개발하면 되고,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동절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동절기 2개월 이상을 포함해서 연속 운정 6개월 이상 결과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은 2년간 12억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술은 IoT 기반 통합 하수 처리 시설 최적 에너지 관리 스마트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운영되고 있는 500톤 하루 500톤 이상 그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 적용되는 스마트 솔루션을 개발하시면 됩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하수 처리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에너지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 기존 이제 하수 처리장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5% 이상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 2년간 총 12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폐수 사업단 세 번째 기술은 그 소수성 고강도 멤브레인 에어레이터를 개발해서 그 하수 처리에 이제 활용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포기 장치에 막을 이용한 이제 포기 장치를 개발해서 산소 전달률을 향상시키고 기존 포기 장치 대비 에너지 절감을 40% 이상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그 포기 장치를 활용해서 그 하루 30톤 이상 규모의 MABR 공정을 운영해서 그 결과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예산은 총 2년간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술은 이제 하수 슬러지 호기성 발효에 의한 최적 감량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기성 발효가 아니고 호기성 발효이기 때문에 그 체류 시간 2일 이내 슬러지 감량을 70% 이상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실증 플랜트는 하루 5톤 이상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2년간 10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하폐수 사업단 마지막 기술은 그 소단위 지역의 물 재이용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OP 공정을 이용해서 물 재이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 되겠으며 하루 100톤 규모의 그 실증 플랜트를 구축해서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물 재이용 기술을 이제 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총 2년간 14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말씀드릴 기술은 난CO2 재활용 사업, 난CO2 사업단, 온실가스 저감 사업단의 2개 신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술은 전자 산업 배출 1000LPM급 친환경 N2O 처리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 규모는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00LPM 규모가 되겠으며 그 이제 전자 산업 공장에서 나오는 N2O랑 낙스를 처리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목표는 N2O 처리율 85% 이상, 낙스가 100ppm 이하의 성능 목표를 낳을 수 있도록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기술은 그 단열재 생산용 F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가스를 개발하는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당 50kg의 단열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친환경 가스를 개발해서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년간 15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동차 사업단 5개 신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 및 원격 측정 장치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단초점으로 개발된 기술은 있는데요. 그 단초점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움직이는 자동차의 매연 같은 거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다초점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CO나 CO2, NO나 N2를 이제 동시에 측정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총 2년간 20억 원 내외를 연구비는 총 2년간 20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술은 그 운행 건설 기계 차량용 PM 및 낙스 저감 장치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M을 저감하는 뭐 DPF나 낙스를 저감하는 SCR을 개별적으로 개발된 거는 있는데요. 이 기술은 이제 DPF랑 SCR을 일체형으로 개발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비 저하율을 5% 미만, PM은 90% 이상 낙스는 80% 이상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비는 2년간 17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은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그 비도로용 다목적 차량 엔진 및 후처리 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UTV 장착용 0.8리터급 2기통 자연 흡기식 가솔린 엔진과 이제 후처리 장치를 개발하는 게 목적인데, 이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다 이제 수입이 품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산 기술을 국산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술은 이제 건설 기계에서 활용되는 디젤 엔진 대체를 위해서 45kW급 비도료용 엔진을 LPG 차량용 연료 분사 엔진으로 이제 교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같은 경우는 그 2년간 총 15억 원 내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GDI 차량용 500바급 연료 분사 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GDI 엔진 같은 경우는 그 압력을 250바 정도로 해서 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요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500바급으로 이제 압력을 올려서 그 엔진에서 나오는 차량에서 나오는 파티클 넘버를 이제 약 80% 정도 감소해서 그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연구비는 총 2년간 21억 내외가 되겠습니다. 글로벌탑 사업에 대해 저희 17개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사업은 이제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번 주나 다음 주 공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공고가 되고 나면은 2월까지 과제를 접수를 받아서 3월 중 선정 평가를 하고 4월 1일 협약 체결을 목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산업 선진화 기술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현장 적용이 시급하거나 단기간 내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환경 기술에 대해서 그 R&D 예산을 투입해서 국내 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앞에 글로벌탑 환경기술 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2020년까지 10년이 되겠으며, 사업 예산은 정부 출연금 기준 총 3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환경 규제 강화 및 국민 현안에 따른 환경 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미세먼지 등 그 중소환경 기업의 기술 사업화 분야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지원 예산은 3개 분야 168억 원이 되겠으며, 신규 과제는 7개 과제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찬가지로 이제 2020년 종료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마지막 신규 과제고, 모든 사업이 다 2년 과제, 실증화 과제로 추진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이제 실내 환경 유해 물질 진단을 위한 패치형 진단 및 관리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포름알데히드나 벤젠, 툴루엔 등 그 VOC에 포함된 이제 유해 물질을 3종을 이제 선택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리셉터 분자를 개발하고, 이 분자를 통해서 패치형 진단 장치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총 연구비는 2년간 약 1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이제 도시 물순환 및 IoT 기술을 이용한 생활 오염 물질 저감 실증화가 되겠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그 먼지 제거율 25%, 정발산율 35%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물을 분사해서 이제 생활 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분사하기 위한 물 공급이나 물 저장 시 LID 시스템과 연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효율적으로 물 분사를 위해서 기상, 교통 등 IoT 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예산 부분이 조금 오타가 있는데 예산은 이제 19년에 7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고 전체 예산은 2년간 20억 원 내외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이제 성면 함유 폐플레이트의 시멘트 소속로를 이용한 유해물질 저감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폐플레이트의 성면을 이제 저감하기 위해서 그 폐플레이트 시멘트 강물화량 10톤 하루 10톤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폐플레이트 유해물질 저감을 성면이 0.1%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년간 12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이제 폐활성탄의 저온 탈착을 이용한 유해물질 저감 방안 실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기용 폐활성탄이나 수질용 폐활성탄 같은 경우는 이게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재생하는 기술은 좀 개발이 되어 있는데 대기용하고 수질용을 동시에 재생하는 기술은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저온 상태에서 대기용 활성탄에서 VOC를 탈착을 시켜서 그 VOC를 열원으로 활용해서 고온에서 이제 수처리용 폐활성탄을 재생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50kg의 폐활성탄을 연속적으로 재생하고 그 재생된 폐활성탄은 상용 활성탄 대비 그 95% 이상의 성능이 나오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연구비는 2년간 약 10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은 하천 및 지천의 오염 퇴적물 현장 실증 처리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오염 퇴적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저희가 지정 폐기물로 처리가 되는데 이 폐기물을 현장에서 그 선별 세척하고 입도 분리해서 그 일부 이제 굴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재활용하고 그 지정 폐기하는 그 양을 줄이는데 이제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년간 약 1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기술은 이제 그 염색이나 도금, 연료 폐수 공정에 적용되는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이제 산업 폐수의 생태 독성을 저감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 생흡착제를 개발해서 이를 통해서 그 생태 독성을 저감하는 게 목적이고 그 실증화 과제이기 때문에 하루 1톤 규모로 파일럿을 운영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연구비는 2년간 10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술은 이제 그 인체 위해성 VOC 발생이 저감된 그 코팅 도료를 개발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VOC 저감 목표는 저희가 그 환경 마크가 있는데 그 환경 마크에 제시된 VOC 함량이 기준이 될 것이며 그 열 차단 목표는 열 차단 성능이 10도씨 이하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총 연구비는 2년간 10억 원 내가 되겠습니다. 이 선진화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나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중 공고가 될 예정이고 2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3월 중 선정 평가 후 4월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환경 정책 기반 공공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그 사업화 R&D가 아니고 그 정책에 기반한 공익형 기술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 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사업 예산은 정부 출연금 기준 2,5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 수질 및 대기 환경 정책 분야에 대해서 기술을 이제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예산은 5개 분야 201억 원이며 신규 과제는 5개 과제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과제 같은 경우도 5개 과제가 모두 2년간 지원될 예정이며 공공활용 및 원천 기술이 사업 형태는 공공활용 및 원천 기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실시간 생태 독성 측정 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가 생태 독성을 측정할 때는 물벼룩을 활용해서 24시간 동안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서 30분 이내에 생태 독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차후 TMS까지 적용하는 게
목적을 저희는 하고는 있습니다. 총 연구비는 2년간 17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이제 원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길 강학도 오염도 관리를 위한 야간 산화 기작 정량화 장비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 NO3나 N2O2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장비를 개발을 해서 야간 산화 반응 특성을 분석을 통한 오염도 관리 방안까지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2년간 10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술은 그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는 이제 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 홍보 정책 지원 관련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본부처 이제 미세먼지 패키지 사업에 따라서 환경부가 미세먼지 관련 교육 홍보 정책 지원을 담당하게 됐는데 이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3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가 이제 미세먼지 환경 교육 시뮬레이터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세먼지 환경 교육을 위한 그 가상 현실이나 증강 현실을 활용해서 그 학생이나 일반 시민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총 2년간 15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과제는 이제 미세먼지 관련 쌍방향 서비스 제공 및 플랫폼 개발이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미세먼지 관련 자료를 좀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그 국내 미세먼지 자료를 분석해서 그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그 국민들이 직접 그 참여할 수 있는 그 환경활동 통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년간 총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과제는 이제 그 미세먼지 정책 반영을 위한 통합 평가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행정구역 단위 미세먼지 인벤토리를 구축해서 모델링해서 가층 정보를 이제 통합 DB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 중앙정보 및 지자체 이제 미세먼지 정책 수립 시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연구비는 총 2년간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앞의 계획과 동일함으로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기반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저희가 자유 공모로 추진됩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그 자유롭게 이제 개발을 하시되 연구 개발 목표와 최종 성과물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업은 환경시설 재난 피해 예방 및 최적 운영 기술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에 인한 환경시설 피해 및 발생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주기적 재난 대응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이제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이 되겠으며 사업 예산은 정부 출연경 기준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저희가 환경시설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환경시설이 범위가 넓은데 그 RFP나 이 관련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RFP에서는 환경시설을 이제 정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을 이제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개발을 하실 때는 그 정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기술 개발 내용이나 목표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은 이제 환경시설 재난을 대응할 수 있는 그동안 재난 대응을 위한 환경시설 쪽은 기술이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그 전지후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실용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원 예산은 올해 3개 분야 신규 과제 7개 과제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환경시설물 침수 피해 예측과 영향평가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태풍이나 침수 피해를 영향을 예측하는 그 모델과 그다음 침수가 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침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 그 과거 사례를 이제 활용을 했을 때 환경시설 침수 피해 예측이 정확도가 90% 이상이 되면 되겠습니다. 실용화 과제이고 개별 또는 통합으로 추진하시면 되고 연구 기간은 3년에 총 연구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방금 말씀드린 과제와 이제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그 태풍이나 침수 피해가 아니라 지진에 의한 재난에 대한 영양무대 예측과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3년 과제고 총 연구비는 3년간 16억 원 내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과제는 이제 재난 발생 시 상수, 무단수 및 하폐수 오염 물질 차단을 위한 간만 갈로 설계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됐을 때 이제 상수간만 뭐 복선화를 통해서 이제 상수간이 무단수가 되거나 하폐수에 이제 오염 물질의 유출을 되는 걸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 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이제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실용화 과제가 되겠으며 연구기간은 3년이고 총 연구비는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제는 환경시설 지진 피해 감지를 위한 IoT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에 지진이 왔을 때 그 5분 이내에 재난을 감지하고 그 재난이 이제 지진 피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재난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실용화 과제가 되겠으며 연구기간은 3년이고 총 연구비는 14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환경시설 재난 및 사고 대응 전문가 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환경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시설 관리자가 재난에 이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 유형별 그 대응 로직이나 사고 유형별 그 대응 로직을 이제 개발하는 게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 사례를 참고해서 재난 발생 대응 시 의사결정 정확도를 80% 이상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연구기간은 3년이며 총 연구비는 14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은 재난 대비 조립식 저류장치 및 전원 독립형 정수장치 모듈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난이 발생해서 상수가 공급이 이제 중단이 되었을 때 모듈형 장치를 통해서 이제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같은 경우는 1인당 하루 10리터, 비상 대비용 시설 같은 경우는 하루 이제 15톤 규모 내를 공급하는 게 목적이 되겠으며 비전문가도 운반 설치가 가능하도록 무인 전력 독립형 정수 패키지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증화가 되겠으며 연구기간은 2년이고 총 연구비는 2년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이제 정수 및 하수 처리장 공정 장치 인프라 피해 진단 및 복구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재난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피해 복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피해 최소화 기술 및 적용 매뉴얼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피해가 났을 때 피해 진단을 하고 피해 진단 기술 및 또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매뉴얼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단계는 실용하고 연구 기간은 3년이며 총 연구비는 10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은 추진 계획은 마찬가지로 이제 공고 후 3월 평가에서 4월 협약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뭐 이거는 다 저희 원 사업은 이제 동일한데 그 저희가 과제 신청은 저희 에코플러스라는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과제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해서 이제 과제를 신청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실증화, 실용화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서 민간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36개 과제를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자세히 못 드린 내용은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뭐 필요하신 경우는 저희 옆에 이제 상담 부스를 좀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팀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18일에 사업 설명회를 저희 원에서 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 오시면 좀 더 세부적으로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그 지원하신 많은 그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훈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자연환경 분야 환경기술개발 사업에 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연환경기술팀 이성진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자연환경기술팀 이성진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자연환경 분야의 R&D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자연환경 R&D 분야는 생태계 그리고 자연보전 그리고 폐기물, 폐자원 그리고 토양환경 보존과 관련된 주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월 11일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강당에서 동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세부 사항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참석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자연환경기술팀에서는 총 8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금년에 신규 과제가 추진되는 사업은 지금 보시는 5개 사업에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5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신규로 추진되는 과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중환경 오염 위해 관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202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때까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지중 환경을 구현해서 국민 환경 복지를 제고하겠다라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작년 1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에 마지막 지원을 하게 되는데 총 7년 동안 국고 1,011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동사업 이전에 선행 사업으로 저희 토양지하수 오염 방지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토양 오염에 관련된 사업이긴 한데 보통 대상이 지표면에서부터 한 10m 정도의 토양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중 사업과 같은 경우는 이름이 뜻하는 바와 유사하게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간 더 깊은 심도의 오염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인리 발전소 등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점차 지중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단순하게 토양 오염도를 기준치에 맞게 하는 그런 관리보다는 국민의 위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위해도를 저감시키는 방향으로 그 연구 개발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목적성 때문에 추진되게 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019년에 중점적으로 추진된 내용은 3가지인데요. 주로 이제 사후 대응 관리 기술 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시면 저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물리, 화학, 생물 자연 저감 방식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술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안정화 기술 그리고 산화 환원 공법 그리고 친환경 정화 공법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생물 정화 그리고 자연 저감 방법 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신규 과제는 총 4개 과제에 17억 원 내외가 지원될 전망입니다. 먼저 오염물질 원위치 지중 정화 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지중 정화 방식으로 지정 공모 방식으로 추진이 되겠고 또 통합형 과제를 뽑게 됩니다. 통합형 과제는 총괄 주관 연구기관이 있고 협동 연구기관들이 1개 이상 같이 연합해서 연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추진 단계는 실정화이고 연구기간은 5년 이내 그리고 총 연구비는 19년엔 6억 원 내외 5년간 40억 원 내외가 지원될 전망입니다. 토양 분야에서 실증화는 다른 분야와는 좀 다르게 특정 테스트 부지를 선정을 해서 그 테스트 부지에서 실험하고 그 결과를 검증을 받아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선정이 된 이후에 연구를 협약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과 협의해서 테스트 부지도 정하고 테스트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방법도 논의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염물질, 지중 내에 있는 오염물질이 다른 데로 확산되지 못하게 완전히 정화시키지 못할 경우에 확산돼서 위해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응성 물질을 이용한 지중 오염 정화 기술 고도화인데, 이거는 산화 환원 반응을 효과적으로 발생시키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화 반응제 그리고 환원 반응제의 효율성도 높이면서 그것을 오염원이 있는 정확한 위치로 전달하는 그런 기술들, 이렇게 총 3가지 정도의 기술들이 함께 개발되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실증화는 아니고 실용화 단계까지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년 이내, 그리고 역시 통합형 과제로서 19년 7억 원, 4년간 35억 원 내외로 지원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중오염 정화공법 효율 고도화 기술인데, 이것들은 지정 공모가 아니라 자유 공모로 나가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한다면 연구 내용이나 연구 방식 등은 자유롭게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유 공모로 2개 과제 정도를 저희들은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 단계는 실용 또는 실증화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방식은 앞에 2 과제와는 달리 개별 과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간 연구기간 1기관만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구기간은 3년 이내, 19년에는 2억 원, 3년간 9억 원 내외가 지원될 전망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생물 쪽으로 해서 생물 정화 쪽으로 한 과제를 좀 뽑고, 그리고 자연 저감 쪽으로 해서 특정한 화학 물질의 주입, 지중 주입이 없이 자연적으로 산화 환원이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지중 환경 오염 위해 관리 기술 개발 사업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19년 세부 계획은 저희 대부분의 사업들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될 내용은 생활 폐기물 재활용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작년에 있었던 폐기물 문제 때문에 좀 시급하게 진행된, 예산을 확보하고 진행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 기간이 3년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단기간 내에 효과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나가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부 출연금은 총 240억 원 정도가 3년 동안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방식의 과제 추진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통합형, 개별, 그리고 민간 부담감 있는 유형 또는 그렇지 않은 유형, 이렇게 여러 가지가 구성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올해 선정할 내용들은 분리 선별하는 기술, 그리고 물질을 재활용하는 기술, 그리고 에너지화하는 기술, 그리고 폐유리병을 재활용하는 기술, 이렇게 4가지 분야를 모두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원 예산은 방금 말씀드렸던 4개 분야에 총 10개 과제가 추진될 예정인데 총 73억 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실증화 사업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바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하셔야 되겠습니다. 과제 내용을 하나씩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별 기술 중에 첫 번째, 폐비닐 재활용을 위한 파쇄, 세척, 건조, 선별 및 업사이클링 시스템 개발입니다. 실증화 기술이 되겠고요. 3년 이내 19년에는 5억 원, 3년간 15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통합 또는 개별형으로 이건 자유롭게 제안을 해주실 수 있겠고요. 저희들 이제 국내 폐비닐에 적합한 종합 선별 기술과 고품위 원재를 생산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 과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ICT 기반의 한국형 선별공정 개발입니다. 추진 단계라든지 총연구비 지원, 정부기관은 앞선 과제들, 앞으로 있을 모든 과제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여전히 폐플라스틱, 특히 생활 폐기물을 선별하는 가장 초기 단계 그리고 중간중간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실수가 발생하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폐플라스틱을 고효율로 선별할 수 있는 기술,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수거된 폐플라스틱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 이물질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기술까지도 함께 개발이 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과제는 저급 플라스틱,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토목 구조물 적용 기술 개발입니다. 여기는 총 연구비가 19년에는 7억 원, 3년간 21억 원 내외가 지원될 전망입니다. 저희들 저급 플라스틱,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토목 구조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체를 개발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개발해내는 뽑아내는 생산 공정 이런 것들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비닐, 복합필름류, 그리고 폐플라스틱 등, 그리고 무기충진제의 복합 얼로이 생산 기술 등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급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건축 자재 제조 기술 개발입니다.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샌드위치 패널 등을 저급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에 보시다시피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공인심 성적서를 제출하셔서 점검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 좀 특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저급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인공섬유 상용화 기술 개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국외에서는 이런 폐플라스틱에서 섬유를 뽑아내고, 인공섬유를 뽑아내고 그 인공섬유를 이용해서 옷감을 만든다든지 신발천을 만든다든지 하는 기술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실용화되고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티스인가요? 그 신발과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왕자비가 신고 다닐 정도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저희들도 이러한 인공섬유를, 양질의 인공섬유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업에는 총 연구비가 18억 원 내외가 지원될 예정이고 19년에는 6억 원 내외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폴리에틸렌계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원료 상용화 기술 개발입니다. 폐비닐, 폐전선, 폐파이프 등이 함유되어 있는 PE계 폐플라스틱의 경우에 저희들이 자원화하고 원료화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재생 원료화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역시 19년에 6억 원, 그리고 3년간 18억 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저급 혼합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고형 연료 고품질화 기술 개발입니다. 도저히 더 이상 분리 선별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는 혼합 폐플라스틱의 경우에는 결국에 예전에 소각하는 걸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한 번 더 저희들이 연료화할 수 없을까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5톤 이상의 실증급 고용연료 제조 시스템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경우에는 조금 비용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9년에 10억 원 그리고 3년간 30억 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 주요 사항으로는 염소 함량 0.1% 이하의 염소 제거 기술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급 폐 비닐을 이용한 저염소 청정 오일 생산 기술 개발 부문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10억 원 내외, 3년간 30억 원 내외가 지원될 전망입니다. 한마디로 뭐 유화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있는 유화 기술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하도록 좀 지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또 환경 신기술 인증을 받으셔야 된다는 조건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급 폐 비닐 열분의 액상 연료유를 생산하고 실증해서 성공하시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급 혼합 폐 비닐 플라스틱을 이용한 비고정층 방식의 열분해 가스화 기술 개발입니다. 이 기술도 마찬가지로 저급한 더 이상 분리가 어려운 분리 선별이 어려운 폐플라스틱 덩어리들을 열분해해서 가스화 시킨 다음에 저희들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비교적 양질의 가스를 생산하는 것이 이 과제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과제도 마찬가지로 19년 10억 원 내외 총 3년간 30억 원 내로 지원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폐유리병을 이용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제조 기술 개발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19년에 10억 원, 그리고 총 3년간 30억 원 내외가 지원될 전망인데 여태까지 폐유리병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재활용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폐유리병을 잘 활용을 해서 양질의 좋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제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잘 개발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통사항이므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표토환경 보존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지중환경 오염 기술 개발 사업이 상당히 안쪽으로 들어간 지중해 오염을 관리하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표토환경 보존 기술 개발 사업은 지표에서 한 30cm 정도 되는 표토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부분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이 층이 굉장히 얇은 층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유기물과 또 생물량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토양 생태계에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죄송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침식이 나서 유실되고 또 그것이 강물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심각한 비점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다면 굉장히 비옥한 토양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강물로 들어가게 되면 과다한 질소나 인이 투입되는 결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비점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유실되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고 또 유실에서 수계로 들어감으로 해서 수계에도 부작용을 이겨내는 표토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이러한 상승 효과를 2배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침식을 시급히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예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표토 환경의 변화의 원인을 추적하고 또 예측하는 기술,
그리고 이미 훼손되었거나 훼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방지하고 복원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사업이 진행되고요. 국고는 180억 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원인 추적과 예측을 하기 위한 표토 환경을 감시하는 모니터링하는 그런 내용과 고위험 지역에서 표토 침식을 방지하고 이미 된 부분에서는 복원하는 그런 기술들을 올해 좀 추진해보고자 지원하고자 합니다. 2개 분야 2개 과제에 총 22억 원이 지원될 전망이고 그 중에 하나는 연구단 과제로 지원될 전망입니다. 예, 이 부분이 연구단 과제로 진행될 과제의 내용인데요. 표토환경 통합관리 및 표토환경 변화 추적 예측 기술 연구단입니다. 5년 동안 지원될 전망이고 요거는 공공활용 과제로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19년 10억 원 내외 총 5년간 84억 원 내외 지원될 전망입니다. 올해는 좀 적지만 내년부터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단에서는 표토의 환경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기존에 있었던 자료들을 가지고 침식량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포함을 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표토 유실 위험이 있다는 것을 통보하는 기술까지 일괄적으로 그 위험성을 예보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단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 기술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현장에 적용을 해서 그 현장 적용 테스트를 한 결과를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또 점검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방지하고 복원하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고위험 지역을 먼저 판별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유형의 침식이 발생을 할지를 예측을 하고 그것에 맞는 대응 방법을 정해서 적용하는 그런 기술 개발입니다. 추진 방식은 통합형 과제로 추진을 하게 되겠고 연구기간은 4년 이내 19년에는 12억 원 내외 총 4년 동안 48억 원 내외로 지원될 전망입니다. 세부 일정 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사업은 생태 모방 환경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요거는 잘 아시는 청색 기술과 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이 생태 모방을 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생태 모방 기술로 좀 제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체 모방과 관련된 기술들, 생태 모방과 관련된 기술의 원천 기술은 원칙적으로 과기부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 기초 원천으로 많이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별성을 위해서 환경 관리와 관련된 생태 모방 기술 그리고 그것이 원천 기술 수준이 아니라 실용 내지 실증 수준까지 가는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원천 기술을 가져와서 실용화하거나 그 환경 분야에 실증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안을 하시면 가능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얘기해 왔고 또 얘기하고 있는 제닌 베니어스와 같은 경우는 이 생태 모방, 바이오 미미크리를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생체를 단순하게 모방하는 것, 그 다음에는 그 기능을 모방하는 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태계 자체를 전체적으로 모방하는 것을 어떤 그 단계로서 그리고 해야 될 내용으로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단순한 생체가 아니라 어떤 그 생태적인 기능을 모방하는 것을 더욱더 여러분들께 좀 원하고 싶습니다.
사업 기간은 19년에서 23년까지 5년간 진행될 예정이고 정부 출연금 총 250억 원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예, 이 실용화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게 될 건데 이것을 통해서 생물 다양성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즉 생물 자원의 활용 가치를 증진시킴으로써 생물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더욱더 강조를 하고 또 저희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른 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을 실증화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타 부처 또는 타 사업의 우수 기초 연구 성과를 연계함으로써 국가 R&D 투자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과제를 자유 공모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연구자 중심의 R&D를 추진하도록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총 2개 분야에 14개 과제 31억 원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제목을 드리고 그 제목 내에서 자유롭게 연구 내용이라든지 연구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총 8개 사업인데 지금 나오는 것은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지원 조건은 동일합니다. 실용화이고 5년 이내 추진 방식은 개별형, 총 연구비는 19년 2억 원, 5년간 13억 내외 이렇게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생물의 멀티스케일 계층적 구조색을 모사한 대기 오염물질 검출용 무전원 색변화 감지 기술 개발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동일하고 또 자유 공모 방식이기 때문에 제목만 한 번씩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기 정화 식물의 실내 대기 오염물질 저감 특성을 모사한 생태 모방형 저에너지 실내 대기 오염물질 저감 장치 개발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나노 마이크로 거친 구조 모사 및 균요 산화 분해 기능을 보유한 하폐수 고도 처리용 다공성 흡착 여과 필터 제조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는 내용인데 딱총 새우 집게 구조의 캐비테이션 버블 발생 특성을 모사한 초기 녹조 발생 대응을 위한 나노 버블 생성 충격파 발생 장치를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다음으로 생물의 항균 특성 모사를 통한 유해 미생물 서식 방지가 가능한 방호 항균 기능성 복합 소재 개발 과제입니다. 다음은 동식물 수분 흡착 및 보존 기능을 모사한 수분 수집 기능 기술 개발인데요. 요거는 식수가 모자라는 지역에서 최소한의 식수를 저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질 정화 기능 생태계의 특성을 모사한 오염 환경 맞춤형 수질 정화 기술 개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유의하셔야 될 내용들은 이런 것들을 특히 이 과제와 같은 경우에 옛날에 불의 옥잠을 이용을 해서 수질 정화하는 그런 방법들이 제한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그 식물 자체를 들여와서 저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식물의 어떤 특성, 어떤 기능들이 그 수질을 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지를 발굴을 해서 그것을 인공적으로 재생산하는, 재구조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안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계 미세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 및 발광 생물의 특성을 모사한 미세 플라스틱 종류별 감지 센서와 포터블 검출 기기 개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목이 좀 주어지는 과제 8개가 제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과기부나 또는 과기부 외의 다른 부처의 다른 R&D 사업에서 개발되어 있는 생태모방 기초 원천 연구 결과를 연계한 실용, 실증 환경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총 6개 정도 과제를 추진할 내용인데 지금 저희들이 다른 부처와 다른 사업에
이 생태보호망 관련된 과제 리스트를 쭉 검토를 하고 기술 연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모두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일 날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브릿지 이 부분만은 그 다음 주쯤에 공고가 별도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아마 저희들이 대상 그 원천 기술의 리스트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를 보시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과 컨택을 해서 이 과제를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도시생태계 기능 강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도시생태계의 생태적 건전성을, 생태계 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기술이고, 이로 인해서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환경복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년부터 22년까지 총 4년간 진행될 예정이고, 정부 출연금은 260억 원 투자될 전망입니다. 19년도 중심 추진 방향은 건강성 평가 기술을 먼저 확립하자. 그리고 도시에서 잘 생존하고 있는 생물종의 서식 특성, 그리고 그 환경을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자. 그리고 도시 생태계의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자라는 것입니다. 2개 분야 2개 과제에 14억 원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먼저 도시 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구조 및 기능 관리 기술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용화 과제이고 통합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4년 동안 지원될 예정이고 19년 8억 원 내외, 그리고 총 4년간 44억 원 내외가 지원될 전망입니다. 여기서는 도시 생태계의 모든 생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런 장비와 분석 기술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생물종에 대한 서식 정보라든지 서식지 정보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도시의 건강성이,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을 해서 향후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이 증진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먼저 쌓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직접적으로 도시 생태계의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실용화 과제이고 개별형으로 진행되겠고 4년 이내 19년에는 6억 원, 총 4년간 37억 원 내외가 지원될 전망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도시 생태계 내에 있는 자연적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이 도시 생태계를 건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바이오 빌딩과 같은 경우를 어떻게 위치하거나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함으로써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그 기능 개선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실용 그리고 적용 방법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일정은 동일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안내 사항도 앞서 미래환경기술 팀장님께서 말씀해 줬던 것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이성진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생활환경 분야 환경기술개발 사업에 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환경기술팀 윤한미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활환경기술팀장 윤한미라고 합니다. 마지막 파트를 맡게 돼서 다행입니다.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4가지 사업이 있고요. 이번에 신규 과제가 나가는 것은 14개의 과제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학사고 대응 환경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구미 불산 사고 이후에 화학사고로부터 어떤 사고 물질의 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 방지하고
그리고 또 인근 지역이나 그 생태계에 대해서 또 인체 사후 평가 등에 대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사업 자체는 15년부터 21년까지 7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원금은 총 910억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19년도에는 그 하천이나 호소로 유출되는 유해 화학물질 방제 분야 하고요. 그리고 이 잔류 물질이 퇴적토 내에 남는지 하는 부분, 그리고 남게 된다면 이것을 제거하는 기술 분야, 그리고 복구를 했을 때에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복구했을 때 이게 종료된 것인가 하는 그 시점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중점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전체적인 예산 부분은 4개 분야에 155억 원이고요. 신규 과제는 3개 과제에 20억 원이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 과제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수환경으로 유출되는 유해 화학 물질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이동식 방제 장치를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결과물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가 총괄이 되겠고요. 두 번째에서는 그 이동식 보나 부유성 펜스를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쪽이 참여를 하신다고 한다면 다목적 흡착 소재나 방제제 개발 부분은 약간의 기초를 포함하고 있어서 아마 그 대학 쪽에서 참여를 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괄 쪽에서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비 자체는 올해는 8억 내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환경 유출 사고 종료 후에 수생태계에 잔류하는 유해 화학 물질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그리고 있다면 잔류한다면 그 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퍼지게 되는지 하는 부분을 예측하는 모델을 같이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19년 8억 내외로 지원이 됩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과제하고 이 과제하고는 해수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제들과의 중복성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진행하는 그 과제와 어떤 기술적인 차별성을 반드시 제시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화학사고가 피해가 복구가 됐다 하는 그 종료 시점을 결정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판단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적 판단을 위한 어떤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화학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그 피해가 확산된 범위, 그리고 피해 복구 종료 시점에 관련해서는 그 화학사고를 실제로 당했던 그 분들이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게 종료됐다고 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화학사고 대응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는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확보가 된 부분이어서 제안하시는 그 연구 계획에 따라서 각 과제별로 약 1억 원 정도씩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실 때 어떤 구체화된 연구 계획을 금액에 맞게 같이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심살생물제 관리 기반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에타 사업입니다. 그래서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181억 원이 투입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19년도에는 주로 그 살생물제 관리를 위해서 어떤 관리와 관련된 부분하고 그리고 안정성 평가와 관련한 기반 기술 확보 그리고 안전관리 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뒤에 부분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내역은 1개 분야이고 과제 수는 총 3개 그리고 금액은 17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기간은 2개 다 2년, 3개 다 2년 내외로 되어 있고요. 20년에 종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 기간은 조금 짧습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국내 특이 살생 물제의 효능 시험 방법 개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국내에 주로 사용량이 많은 살생 물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쌀벌레나 존벌레 기피제 같은 그런 국내에서 사용량이 많은 살생 물제에 대해서 그 효능 시험 방법을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살생 물제 정부 승인제가 곧 시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승인 유예 기간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이걸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험 방법이 있어야 그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능 시험 방법하고 절차서까지 마련하는 게 최종 결과물로 제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개발된 것들이 정책적으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비는 총 2년 동안 12억 원 내외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요. 이게 살생물제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흡입과 피부 노출 측면에서의 흡수 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살생물제가 전량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이 ADMA 이 기반으로 한 분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호흡이나 피부 노출을 통해서 그 경로에 따라서 어느 정도가 대사가 되는지, 그리고 생체에 어느 정도가 머물게 되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어떻게 분포되는지 하는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실질적인 인체 영향량을 계산을 해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기반을 해서 흡수 평가 모델을 만들고 또 인체의 레퍼런스 노스를 산정하시고 그리고 살생물제 흡입 노출에 대해서 독성 정보 DB까지 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크리닝 기술을 제시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예산은 19년은 9억 원 그리고 2년 동안 21억 내외로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살생물제에 의한 신경 독성 평가 기술 개발인데요. 보통 일반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독성 평가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 살생물제에 의한 신경 독성 같은 경우는 좀 기초 단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후속 연구가 가능한 어떤 시험 평가법을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내 사례 조사를 통해서 신경 독성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하시고 이거에 대한 평가 기술을 확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살생물제에 대한 그 단일이든 혼합이든 살생물제에 대한 신경 독성 DB까지 구축을 하시고 이거에 대한 스크리닝 기술을 제시하시는 부분이 전체 포함되어야 하겠고요. 19년에는 3억 원 그리고 총 2년 동안 7억 원 내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혁신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25년까지 7년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 상하수도상에 있는 그 신종 오염물질이나 미량 오염물질 등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높고 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19년 세부 계획에 그 온라인 GCMS, LCMS 자동화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상하수도 사업 자체는 원래는 상하수도 쪽에서 어떤 기술 혁신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자 하는 취지로 설계가 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개 내역 사업이 있습니다. 에너지 저감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 기자재 개발 쪽이 있는데 예타상 이번에 19년에 진행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신종 미량 오염물질과 관련된 부분만 진행이 되고요. 에너지나 그 핵심 기자재 관련된 부분은 내년에 다시 신규 과제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총 7개 과제 31억 원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과제에 따라서는 공공활용도 있고 실증화 과제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온라인 GCMS 활용 잔류 미량 유기물질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입니다. 이쪽 부분은 그 GCMS 분석을 온라인화하는 부분,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유입수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과물상에 보시면 정밀도를 10% 이상 개선하는 부분하고 기존 오프라인 분석법 대비해서 시료량을 10분의 1 정도까지 개선하는 부분, 그리고 기존 측정 기술 대비해서 운영 비용이 10% 이상 절감하는 부분이 어떤 성능 목표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그 시험 공정 기준을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이 과제가 활성화되고 또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그 공정 기준을 마련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공정 기준 초안을 제시하는 수준까지 과제가 진행돼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유사합니다. 온라인 SPA, LC, MSMS 활용 잔류 의약물질하고 소독 부산물에 관한 측정 분석 기술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그 전처리 자동화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전에 있는 과제와 다른 점은 소요 시간 50% 이상, 그러니까 기존의 전처리 방법 대비해서 소요 시간이 50% 이상 단축이 되어야 하는 게 성능 목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시험 공정 기준을 제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개 과제 모두 4년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적, 비표적 분석 기법 활용 언노운 미량물질, 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주로 이제 결과물 쪽으로 봐주시면 미량 오염물질을 300종 이상 분석이 가능한 표적, 추정, 비표적 분석 기술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물질이나 내부 표준 물질에 대해서는 500종에 대해서 시약 뱅크를 만들어 주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기존 분석 기법에서의 전처리 대비 회수율 10% 이상 향상하는 성능 목표 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과제는 3년 동안 20억 원 내외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개별 과제입니다. 다음 과제는 생물학적 분석 기법에 기반한 언노운 및 혼합 미량 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결과물 쪽에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화학적 분석법 대비해서 분석 비용이 80% 이상 절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마지막에 보시면 그 독성 등 측정이 가능한 생물학적 테스트 키트까지 개발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험법을 확립하는 부분에 초점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년 동안 진행이 되고 16억 원 내외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 정수 처리 공정 내에서의 미량 및 신종 오염물질 거동 평가 및 제거 예측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수 처리 공정에 대해서 공정 안에서의 거동 평가랑 제거 기술, 제거 예측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인데요. 그 결과물 쪽에 보시면 제거 모델에 대한 오차율이 10% 이하로 그 제거 예측 모델을 개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공고 나갈 때 같이 제시된 미량 및 신종 오염물질 263종 전체에 대한 기초 정보, 그리고 또 조사 결과가 포함이 된 앱 기반 또는 웹 기반의 그 DB가 같이 구축이 되어야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 처리 시설 운영 가이드라인까지도 같이 결과물로 제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총 5년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49억 원 내외로 지원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의 유사한데 이 부분은 하수 처리 공정 내에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과제와 이 과제 모두 파일럿에서의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 총 5년 동안 진행이 될 거고 55억 원 내외로 진행이 됩니다. 상하수도 혁신 사업의 마지막 과제는 고도 산화 기반 미량 및 신종 오염물질 최적 하수 처리 실증화 기술 개발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미량 유해물질 처리를 위해서 고도 산화 하수 처리 최적 설계, 제작 이쪽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톤 이상의 실증 플랜트를 6개월 이상 운영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미량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제거 효율이 80에서 90% 이상까지 나와야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설계랑 최적 운영까지 이제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 4년 동안 진행이 되고요. 38억 원 내외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플랜트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라든가 활용처와의 어떤 그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 대응형 물공급 서비스 연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작년에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되어 온 사업이고요. 그동안 이제 스마트 워터 그리드 핵심 성능 고도화, 실용화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부 출연금은 총 226억 원입니다. 네, 과제가 지금 계속 과제를 제외하면 올해 이제 신규로 나올 과제는 한 개인데요. 주로 수자원 전용 위성의 탑재체에 대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크게는 세 꼭지로 나누어지지만 19년에 진행이 될 것은 한 개 과제이고 그다음에 금액은 5억 원입니다. 내용 자체는 과기부에서 진행한 통합 차세대 중형 인공위성과 관련해서 국토 수자원 위성이 이제 같이 발사될 예정이어서요. 이거에 대해서 이 위성이 이제 하루에 2번씩 한반도를 지나게 되는데 그때 한반도 폭 전체를 좀 유사한 해상도로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좀 개발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성 탑재체에 들어갈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과물 쪽으로 보시면 반사판에 기반한 영상 레이더 고성능 빔포밍 기술을 개발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각각의 위성에 맞는 맞춤형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 위성을 통해서 수재해라던가 그다음에 수자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14개 과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마쳤고요. 전체 사업 일정은 다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한 개 과제가 아직 RFP가 작성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도시 수자원 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스마트 워터 그리드나 LID의 개념은 아니고 물 순환 정보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부분이고, 다부처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연계 사업입니다. 요거는 2월 중에 공고 예정이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사전에 전화 주셔도 좋고 아니면 홈페이지 통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한국환경기술개발사업 설명회 발표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앞에서 개별 상담 데스크가 18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니 신규 과제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데스크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환경 R&D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이나 제도 개선 건의 등 포괄적인 질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이라서 질문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내일과 모레 저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 강의실에서 대회의실에서 저희 사업 설명회가 별도로 좀 진행이 됩니다. 오늘 발표하신 세 분의 팀장님들 역순으로 내일은 생활환경팀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고 중인 과제들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이 될 거고요. 내일 모레 금요일에는 자연환경팀 신규 과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 설명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맨 앞서 설명드린 미래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중에 공고가 나갈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약 18일 정도, 1월 18일에 저희 사업 설명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명한 과제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참석을 하셔서 자세한 설명을 듣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 반부터 진행됩니다. 네, 불광동에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에 이제 이번에 저희 건물이 새로 리모델링이 돼가지고요. 그쪽에 이제 대회 강의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네,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발표는 마치고요. 지금부터 장외에 마련된 그 질의응답 상담 부스에서 개별 상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18시까지 저희가 상담 부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